안녕하세요, 로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이제 알파 6700을 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알파 6000이랑 새롭게 구매하게 된 알파 6700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알파 6700을 구매하게 된 큰 이유들은요, 바디 손떨방이랑 다이나믹 레인지, 그리고 노이즈 억제력, 그리고 스위블 액정 및 터치 액정, 배터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부가적인 걸로 422 10비트 영상 정도 되겠네요. 일단 저는 주머니 사정 이슈로 새 기기가 아니라 중고 기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이거 사기까지 정말 많은 서치를 했어요. 정말 한참을 찾아보고 딜을 기다리고 하다가 이게 140만 원에 올라온 걸 보고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평균 중고가보다 꽤 저렴하게 샀고요. 제가 살 당시에는 알파 6700의 중고 가격대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155에서 165 정도였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좋은 컨디션의 매물을 저렴하게 잘 사게 됐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후기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손떨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저는 수전증이 좀 있습니다. 평소에도 손을 좀 잘 떨어요. 근데 손떨림이 있는 초보분들은 반드시 꼭 알아두시면 좋은 게, 밭떨방, 랜떨방이 있다고 해서 사진이나 영상이 안 떨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손각대라고 하죠. 수전증이 없는 사람들은 원래 손을 잘 안 떨기 때문에 떨방이 좀만 있으면 sho속이 낮고 뭐 영상을 찍고 그래도 진짜 삼각대로 찍은 것처럼 나와요, 결과물이. 진짜 이거는 삼각대로 찍었겠지? 하는 것들도 알고 보면 손으로 찍은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같이 손을 많이 떠는 사람들은 핸드헬드 시에 손떨방이 있더라도 여전히 떨림이 잘 느껴집니다. 특히 영상에서요.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 더 높은 손떨방 기능이 있는 상위 기종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떨방 있으면 손떨림이 좀 되게 마법같이 잡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후기를 찾아보고 제가 직접 써보기도 하고 해보니까 수전증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알파 6000으로 찍은 거랑 비교를 해보면 6700이 잔떨림이 확실히 덜한 게 눈에 보입니다. 이게 알파 6000은 진짜로 과장이 아니고 영상 찍은 걸 보면 손을 덜덜덜 떠는 게 엄청나게 잘 보였어요. 제 영상을 보시면 작은 떨림까지도 다 담긴 게 보이실 겁니다. 막 맨 처음에 영상 찍고 나서 제가 봤을 때, 모니터링 했을 때, 내가 손을 이 정도로 떤다고? 싶을 정도로 떨림이 엄청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6700은 물론 흔들리긴 합니다. 근데 그 섬세한 잔떨림 있잖아요. 그런 거는 확실히 어느 정도 보정이 되는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더 높은 손떨방 기능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없는 걸 쓰다가 있는 걸 쓰니까 확실히 좀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후기 두 번째는 다이나믹 레인지입니다. 이게 6700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더 넓어져서 안부를 끌어올리기가 확실히 수월해요. 제가 진짜 짜증났던 게, 6000으로 찍을 때는 하늘을 찍을 때 노출을 하늘에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지상이 너무 까매지고 보정 시에 안부를 끌어올리는 것도 한계가 굉장히 컸어요. 안부가 많이 뭉개졌거든요. 근데 이게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으면 대낮에도 문제지만 저녁에는 더 문제인 게, 안부가 다 까맣게 표현이 되니까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이 뭉개져서 노을이나 블루아워, 야경 찍을 때 곤란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번 사진을 찍으러 나가면 저녁까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진을 찍을 때도 그때도 스트레스고 집에서 보정을 할 때도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이제 6700은 노을이나 블루아워에서 까매지는 것도 훨씬 덜하고, 보정을 할 때 안부 디테일을 끌어올리는 것도 훨씬 더 수월했습니다. 물론 인공 조명조차 거의 없는 상태에 되게 어두운 야경은 여전히 힘들긴 해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도 저는 확실히 좀 차이를 느꼈다. 그리고 후기 세 번째는 노이즈 억제력입니다. 6700이랑 6000을 같은 ISO를 써도 6700이 노이즈가 좀 더 나아요. 그 F값이 밝은 렌즈를 쓰면 체감이 훨씬 더 확실합니다. 근데 만약에 노이즈 때문에 골치라면 바디가 아니라 F값이 더 높은 렌즈로 바꾸는 게 바디를 바꾸는 것보다 체감이 더 잘 됩니다. 아무래도 빛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ISO를 덜 높이게 되니까 그만큼 노이즈가 덜 끼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저는 노이즈만 골치였던 게 아니라서 렌즈를 바꿀까 뭐 바디를 먼저 바꿀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바디를 먼저 바꾸게 됐습니다. 선예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6700으로 바꾸면서 화질이 더 좋아진 건 맞는데 선예도 자체를 높이고 싶다면 바디가 아니라 더 좋은 렌즈로 바꾸시는 게 체감이 훨씬 더 잘 되실 겁니다. 제가 번들 렌즈 쓰다가 이제 최근에 탐론 1770을 대여해서 써봤는데 그 선예도 차이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확실히 렌즈의 힘이 크다. 그리고 후기 네 번째는 스위블 액정과 터치 액정입니다. 이제 알파 6000이랑 6700은 액정 형식에 차이가 있죠. 보시면 알파 6000은 이렇게 틸트형이에요. 근데 틸트형인데 이게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딱 90도로 돼 있고 내려가는 것도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게 틸트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래로 한다고 이게 90도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각도의 틸트형입니다. 그리고 알파 6700은 스위블이죠.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도 되고요. 이런 형식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터치가 됩니다. 터치로 확대를 하고 줄이고 이런 게 돼요. 터치로 그 초점을 맞추고 이런 게 됩니다. 일단 이 틸트형부터 말을 해보자면 틸트형은 가로로 이렇게 찍을 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찍을 때 카메라를 내 눈보다 내려서 찍을 때 액정을 이제 위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편해요. 이런 경우에는 편합니다. 스위블은 이게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찍을 때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찍을 때 편합니다. 저는 세로로도 사진을 많이 찍는데 이제 알파 6000을 쓸 때는 액정 스위블이 안 돼서 이게 사진을 늘 이렇게만 찍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도 찍고 올려서 찍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올려서 찍으면 그나마 보이는데 내려서 찍으면 화면이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알파 6000으로 쓸 때는 액정 스위블이 안 되는 게 많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얘는 스위블 액정이죠. 그래서 세로로 찍을 때도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알파 6700의 스위블 액정이 전체적으로 더 만족스럽긴 합니다. 다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로 촬영 시에 카메라를 아래로 내려서 스위블 액정 각도를 이렇게 꺾어야 할 때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꺾이는 건 괜찮아요. 꺾이는 건 좋은데 그리드를 이렇게 켜놓고 쓰는데도 이 시점이 꺾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수직 수평을 맞추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쓰면서 익숙해지겠지 했는데 제가 보고 있는 이 각도랑 여기에 나오는 각도랑 다르다 보니까 수직 수평을 맞추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틸트만 쓰시던 분들은 스위블의 이런 점이 조금 불편하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스위블이 틸트보다 무조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장단점이 있다. 그리고 후기 다섯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이거는 뭐 길게 말씀드릴 거 없이 6700의 배터리가 더 오래 갑니다. 용량이 더 커요. 이게 막 와 엄청 오래 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확실히 오래 가긴 하네 이런 느낌인데 6000의 배터리랑은 어쨌든 비교가 안 됩니다. 알파 6000은 배터리가 진짜 살살 녹았어요. 그래서 촬영을 조금 하드하게 하시는 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쭉 한다거나 영상을 되게 좀 길게 녹화를 하신다거나 뭐 그런 분들은 아마 배터리를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쓰셨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안전빵인 느낌?
저는 나가면 카메라를 켜놓는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된다고 했을 때 6000으로는 사진만 찍어도 중간에 배터리가 부족했고요. 6700은 사진이랑 4K 영상을 번갈아 찍는다고 했을 때 배터리가 딱 맞게 없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남기도 해요. 한 20%에서 10% 정도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배터리 부분은 많이 편해졌다. 그래서 저는 알파 6000 쓸 때 여분 배터리를 살까 말까 하다가 이거 왠지 그렇게 오래 안 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분 배터리를 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불편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새로 바꾼 알파 6700은 제가 오래 쓸 기기이기 때문에 여분 배터리를 하나 더 샀고요. 일단 지금까지는 배터리 2개면은 든든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체감한 차이점은 첫 번째는 그립감이랑 무게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을 보시면 좀 더 두꺼워진 게 보이거든요. 얘가 더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보셨을 때 전체적으로 알파 6000보다 6700이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6700의 바디가 좀 더 두꺼워졌기 때문에 그립 시에 살짝 더 두툼해진 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립이 좀 더 두꺼워졌다지 오히려 안정감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립감뿐만 아니라 무게도 얘가 좀 더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딱 잡으면 무게 차이도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6700이 무겁다라기보다는 6000이 많이 가벼운 거더라고요. 이제 알파 6000의 바디 단품 무게는 269g이고요. 배터리랑 SD카드를 포함하면 약 344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알파 6700의 바디 단품 무게는 409g, 배터리랑 SD카드를 포함하면 약 493g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약 150g 정도 차이가 나는데 생각보다 이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우리가 핸드폰만 바꿔도 막 가볍네, 좀 무겁네 이걸 느끼잖아요. 근데 150g이면 아이폰 미니 같은 작은 핸드폰 하나의 무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2개를 들면 무겁다는 걸 딱 느끼는 것처럼 카메라에서도 150g 차이가 잘 느껴집니다. 이거는 바디를 사든 렌즈를 사든 참고하시면 좋아요. 무게 차이가 생각보다 잘 느껴집니다. 제가 탐론 렌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할 것 같은데 탐론 1770을 제가 써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무게가 500g이 넘거든요. 근데 저는 딱 실사용하기 전까지 500g 넘는 게 그렇게 무거운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무거웠다. 이렇게 렌즈가 무게 차이가 잘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이게 100g, 150g, 200g 이런 차이가 굉장히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게에 내가 별로 예민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안 써보셨다면 무게를 반드시 고려사항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냥 뭐 괜찮겠지 하고서 사면 후회를 할 수도 있어요. 무게 때문에. 오로지 무게 때문에. 그만큼 체감이 잘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번의 차이점은 색감이에요. 일단 기본적인 색감이 6700이 6000보다 눈에 띄게 플랫합니다. 물 빠진 느낌이 훨씬 더 강해요. 이게 소니 특성상 제가 알파 6000을 쓰면서도 색감이 플랫하다고 느꼈는데 처음 6700을 쓸 때 좀 많이 당황했어요. 색감이 훨씬 더 플랫해서. 이게 같은 걸 찍더라도 알파 6000이 6700보다 생동감이랑 채도가 더 높게 찍히더라고요. 이게 색감이 플랫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만큼 6700이 좀 더 플랫하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6700이 보정할 때는 더 유리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색감 정확도도 6000보다는 6700이 더 정확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색감에 이어서 크리에이티브 룩인데 크룩의 활용도가 6700이 훨씬 더 좋습니다. 6000에 있는 필터는 딱히 쓸만하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쓰지 않았습니다. 한번 딱 실험 삼아서 해보고 이건 좀 못 쓰겠는데 싶어가지고 안 썼어요. 근데 6700은 기본 색감이 ST인데 크룩에서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기본 색감이 좀 더 선명하고 조금 더 쨍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VV나 VV2를 쓰면 되고요. 나는 보정을 위해서 기본 색감이 좀 더 플랫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NT를 쓰시면 돼요. 만약에 좀 더 필름 느낌이 나면 좋겠다 싶으면 FL을 쓰시면 됩니다. 이게 크롬마다 색감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본인의 색감 선호도와 보정의 정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 느낀 차이점은 AF, 소니는 AF가 빠르기로 유명하죠. 특히 변수가 많은 뭐 동물이나 스트릿을 찍으신다면 AF가 느릴 경우에 놓치는 것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명시상부 AF는 만족스럽습니다. 동물 눈 잡는 거 보면 쓰면서도 신기해요. 저는 이제 스트릿을 주로 찍으니까 지나갈 때 강아지나 길고양이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딱 보면은 진짜 빠르게 동물들 눈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주 좋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비전문가인 취미 사진가가 느낀 알파 6000과 알파 6700의 차이점이고요. 6700이 소니의 크롭바디에서는 상위 기종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서브 기기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취미 사진가나 유튜브용으로는 충분한 스펙이라고 느껴집니다. 구매 이후에도 잘 쓰고 있어요. 근데 다만 애매한 점은 평균적인 중고가로 봤을 때 여기서 좀만 더 얹으면 알파 7C2를 살 수 있는데 싶은 가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자금 여유가 좀 더 있다면 그냥 한 방에 풀프레임인 알파 7C2로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카메라는 바디만 산다고 끝난 게 아니죠. 렌즈도 사야 되는데 풀프레임의 렌즈가 전반적으로 더 비싸고 무겁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해서 기기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금손은 뭐 6000으로 찍든 6700으로 찍든 뭐 잘 찍겠지만 저는 금손이 아니라서 바디의 힘을 빌리고 싶어가지고 기변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만족합니다. 6700은 오래 쓸 수 있는 기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파 6000과 6700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궁금한 점은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